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래곤플라이 대가의 4가지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래곤플라이라는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 진료실에 온 환자분한테서 처음 들은 운동 동작이고 그때 처음 그 운동 동영상을 봤었습니다. 백년목 치료편 441쪽에 보면요. 드래곤플라이 대가의 목디스크 탈출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40세 남자분이 한 4년 전에 저한테 오셨는데 드래곤플라이라는 동작을 15년 동안 하루에도 여러 번씩 수십 차례씩 그 동작을 하면서 결국은 2020년도 6월에 아주 심한 방사통을 느껴서 제 진료실로 오셨는데 저한테는 그로부터 한 6개월쯤 후에 오셨던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책에다가 기술을 했고 그분이 어떻게 디스크가 탈출이 되었었는지, 디스크 탈출이 얼마나 컸는지, 그 다음에 그 방사통이 양쪽 어깨 쪽지, 목덜미, 견갑골, 어깨, 윗등, 양쪽 손까지 방사통이 아주 심했다는 그런 내용을 쓰면서 이 드래곤플라이라는 동작이 얼마나 목에 강한 힘을 주는지, 목을 세게 구부리게 하는 힘을 주는지, 얼마나 목 디스크의 수액을 뒤로 밀어서 섬유륜, 후방 섬유륜을 찢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동작인지를 제가 책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림만으로 봐서는 이 드래곤플라이 동작이 얼마나 강한 근육 수축을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드래곤플라이라는 동작을 보시면요. 다리를 쭉 뻗고 다리부터 몸통이 그냥 일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근이 엄청나게 강해야만 되는 거겠죠. 거기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들어 올려야 되니까 활력은도 엄청나게 강해야만 가능한 거고 덧붙여서 여기 목에 아주 심한 그 목을 구부리는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목이 얼마나 많이 구부러지고 심하게 구부러집니까? 이 과정에서 목 디스크에 있는 수액이 뒤로 찢어지는 그런 동작이 되는 거죠. 너무 이 운동을 잘하니까 동네 총각이 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갈 정도로 그런 동작을 하는 참 그 코어 근육이 엄청 좋은 분이신데 그 코어 근육이 좋은 과정에서도 목 디스크가 찢어지니까 심한 통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래곤플라이 대가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목 디스크 증상이 있고 디스크 탈출증 증상이 있고 디스크가 찢어진 증상이 있고 하면 우리 목이 약해서 이렇게 아프니까 목의 근육 강화를 하자 해서 막 이런 근육 강화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드래곤플라이 대가가 목 근육이 약해서 목이 아팠겠습니까? 아니죠. 목 근육에 너무 강한 구부리는 수축을 했기 때문에 목 디스크 속에 있는 수액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 섬유륜을 찢어서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목이 아픈 것은 목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디스크가 찢어졌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따라서 목 주변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라탕2, 백년목 마라탕2, 목 주변 근육 강화 운동 하지 마라. 이런 운동, 이런 거 목 디스크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레슬링 잘하겠다. 그러면 하셔야죠. 그렇지만 내 목 디스크 증상이 있는데 이걸 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사실 오늘 제 오전 진료에 오신 분 중에 3, 4번 디스크 탈출이 꽤 크게 나와가지고 이 뒤에 있는 척수를 좀 누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척수에 허옇게 이렇게 부종이 생겼던 분이에요. 증상은 심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근데 이분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목을 낫게 하려고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이런 스트레칭을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근력 강화 운동도 하고. 이 목은 결코 목 힘이 약해서, 목이 약해서, 목의 근육이 약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디스크가 찢어져서 아프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동영상은 사실 제가 나중에 책을 쓰면서 백년목을 쓰면서 제가 연락을 해서 따로 동영상 원본을 받은 것이고요. 진료실에서는 그냥 이분이 보여주는 핸드폰을 직접 제가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 촬영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묻냐 하면요. 촬영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복근이 대단하죠. 복근이 엄청나고 이걸 15년 했으면은 25부터 한 거 아니냐. 아플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그만뒀어요. 그거의 문제인지 몰랐구나. 네, 이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으면
15년 동안 이 드래곤플라이를 하고 지금 방사통이 심해졌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방사통이 확 오진 않습니다. 이 방사통이 오기 전에 분명히 디스크가 조금씩 찢어지는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 못 느꼈냐 하면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때는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기 나오죠. 4, 5년 전부터 목덜미가 무겁고 등이 돌덩어리처럼 단단하였지만 이게 운동의 영향인 줄 알았다. 운동을 세게 하니 그것 때문에 근육이 뭉쳐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목 디스크가 찢어지고 있는 거를 스스로 잘 간파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디스크 지금 찢어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하는 게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4년, 5년 동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6월 달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목을 숙이고 힘을 준 다음에 양쪽 팔 방사통이 심해졌고 그 통증이 오른쪽 능형근, 양쪽 어깨 견갑골, 양쪽 팔에 통증이 오고 등에도 아프고 햇볕에 화상 입은 통증으로 바뀌기도 하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 벌이 쏘는 것 같은 여러분 벌 쏘는 거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소풍 갔다가 말벌한테 쏘여봤습니다만 엄청 아픕니다. 그 벌이 쏘는 듯한 통증을 겪을 정도로 심한 방사통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건 뭐냐. 목 디스크 탈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고 목 디스크가 많이 찢어져서 눈물 흘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다들 제가 자세히 물어보면요. 그 극심한 통증이 오기 오래전부터 뒷목이나 승모근이나 견갑골이나 윗등에 근육이 뭉치고 딱딱하게 굳고 압통이 있고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다들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알아채고 내 후방섬유륜이 지금 찢어지고 있구나. 어떻게든지 그 원인을 찾아서 더 이상 찢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극심한 지옥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르침은요. 강한 운동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동을 하다가 디스크가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지면 내 디스크가 계속 이렇게 찢어지다가는 탈출에 대해서 엄청 고생할 수 있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디스크가 찢어질 때 그 순서가 있어요. 디스크가 찢어지는 증상에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은요. 뒷목이나 승모근에서 시작합니다. 뒷목이나 승모근에서 시작할 때 빨리 캐치하면 제일 좋고요. 그럴 때도 모르고 지나다 보면 이 통증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윗등이나 견갑골 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주 상처가 깊어지는 거고 요 상태 지나고 나면 디스크 탈출로 확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 환자분은 이 상태에서 마음을 다 잡으시고 척추위생을 열심히 해서 통증이 호전돼 가지고 완전히 해소되었던 그런 분인데 이런 행복한 결말을 갖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드래곤플라이 대가처럼 이 상황에서도 계속 드래곤플라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탈출이 돼서 방사통까지 그 고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스크가 찢어지는 그 증상을 잘 인지하시고 그게 더 심해지는 어떤 상황, 윗등이나 견갑골로 가는 상황이라면 정말 더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20년 11월에 저한테 처음 오셨더군요. 처음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방사통은 없어졌고 스펄링이라고 고개를 돌리면 방사통이 심해지는 그런 증상도 없고 팔힘 빠진 적도 없고 해서 아주 심한 상태는 급한 불은 끄고 오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약이나 주사 같은 거 쓰지 말고 척추위생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원래 하던 웨이트 트레이닝의 한 7, 80%까지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는 게 이제 그때 진료 후에 결론이었고요. 그러고는 한 2개월 후에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증이 제일 심했을 때 한 20, 30%만 남아있다.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러고는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 척추위생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 아주 개념이 굉장히 훌륭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념이 훌륭하다. 그래서 지금은 약하게 걷고 뛰고 이렇게 하지만 한 2-3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목에 부담 없는 운동, 그러니까 승모근에 아주 강한 힘을 쓰지 않는 그런 운동부터 조금씩 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고는 2021년 10월에 그러니까 방사통이 생기고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여전히 이제 턱걸이 할 엄두가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 근육이 다 빠진 거죠. 그랬는데 제가 몸 좀 만들어 보시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승모근 주변 통증은 지금은 디스크 붙는 통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턱걸이도 좀 해도 됩니다. 랩풀다운도 하고 몸을 좀 만들어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2022년 4월이니까 한 1년 10개월 정도 된 거죠. 이때 오셨는데 이제는 느껴지던 그 디스크성 통증도 없어졌다. 디스크도 다 아물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때부터 이제 근육 운동을 조금씩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셨어요. 며칠 전에 오셨는데 이제 아픈 거 하나도 없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이번에 유튜브에 좀 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 게 있다 하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척추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나서 좋아질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 언제부터 척추위생 잘 지켰냐 했더니 나오는 이야기가 방사통을 많이 느끼고 나서부터 제 책을 읽고는 척추위생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요 문자를 보고 제가 그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은 게 바로 어딘가 하면 요 내용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슬리퍼도 안 신고 들어갔고 집에서도 소변을 볼 때 앉아서 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슬리퍼 신으려면 바닥을 쳐다보고 슬리퍼가 어디에 있는지, 끼려면은 슬리퍼에 발을 끼우려면 어디로 넣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바닥을 쳐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분들은 화장실 그 좌변기에 소변을 보려면 약간 좌변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좀 조준을 해야 되거든요. 꼭 아래쪽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걸 안 하려고 슬리퍼도 신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변기에 더듬더듬 변기를 만져서 앉아서 소변을 보고 나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척추위생에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교수님 책이나 유튜브 제가 잘 따라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은요. 잘 낫지 않습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그런 분들은요.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이해와 통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오면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나쁜 동작을 해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를 찢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따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깊이 이해하고 깊은 통찰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의 통찰이 이분의 척추위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몇 달 전에 나온 백년목 치료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변기 앞에서 남자가 소변을 볼 때 허리도 꼿꼿이 펴고 목도 뒤로 젖혀서 척추위생 자세로 소변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구부리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어떻게 쓰냐 하면 짧은 배뇨 시간조차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고개를 뒤로 젖혀서 경추 신전 자세를 유지하려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아래를 내려다 봐야 되는 그런 비뇨의학적인 문제가 없다면 고개를 꼿꼿이 들고 계시라 하는 이 내용이 몇 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드래곤플라이의 대가는 4년 전에 이미 이와 유사한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깊은 통찰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문자를 받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대가의 세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 목디스크 탈출증, 심한 방사통 이런 것도 다 척추위생으로 디스크를 붙이는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다. 치료된다. 척추위생을 잘 지키면 치료되는데 이때 척추위생은 뭔가 이 동작 저 동작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척추위생이 뭐냐, 디스크가 왜 찢어지느냐, 디스크가 어떻게 하면 붙느냐 하는 그 깊은 통찰과 이해 속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심오한 치료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2020년 5월에 디스크 탈출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방사통이 아주 심했었죠. 이 환자분 스스로는 18개월이 지나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2022년 12월이면 사실은 18개월이 아니고 2년하고도 한 6개월이 더 지난 거죠. 근데 제 진료 기록에 보면 2022년 4월에 통증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20개월 정도 지나면서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이 드래곤플라이 대가의 어떤 자연 경과를 보면서 디스크가 찢어진 게 서서히 줄어들면서 척추위생을 열심히 하면서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MRI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게 목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상황이 한 20개월, 한 2년 정도 걸리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대가의 네 번째 가르침은 뭐냐? 심한 목 디스크 탈출증과 방사통이 완전히 났는데 디스크가 완전히 붙는 데는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척추 보는 분들의 어떤 많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하나의 그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뭐 명확하게 연구된 바는 아직 없고요. 얼마나 걸리는지. 왜냐하면 디스크 찢어지는 게 사람마다 너무너무 정도가 다르고 또 사람마다 붙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하기 참 힘든데 보통 아주 심하게 찢어지면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1년 반 내지 2년 동안 계속 아픈 게 아니고 초기 6개월 정도에 통증이 빨리 좋아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분은 초기 6개월 동안에 방사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 방사통이 뭐 주사나 이런 걸로 좀 해결되고는 그 다음에 남은 은근한 디스크성 통증이 좋아지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반 내지 2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래곤플라이 대가의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목 디스크 증상은 결코 목의 근육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육 힘을 키워서 목 디스크 증상을 낫게 하겠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 디스크가 찢어져서 아픈 것이고 찢어진 목 디스크가 다시 붙어야 좋아진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강한 운동을 하다 보면 디스크가 찢어지고 터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여러 번의 전조 증상이 옵니다. 그게 뒷목이 아프고 승모근이 아프고 견갑골이 아프고 윗등이 아픈 이런 디스크성 통증,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어금니가 아프고 하는 이런 특수부위 연관통 같은 게 미리 오기 때문에 그 미리 오는 전조 증상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디스크를 더 많이 찢는 행동을 최대한 없애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전조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생각하시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척추 위생을 잘하면 찢어졌던 목 디스크가 잘 붙어서 줄어들고 탈출된 것도 줄어들고 디스크도 붙고 통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 위생이 아주 중요한데 척추 위생은 대충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척추 위생은 디스크가 찢어지는 과정과 디스크가 다시 붙는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는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찢어졌던 디스크가 붙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시간이라는 생물학적인 치료 과정이 진행이 되는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만 디스크가 붙어서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